한국어 썼다고 체포요. 한국계 영국 판사, 모욕당한 그날 이후 법정에서 일어난 대역 전극.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서 모국어로 전화를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당당한 시민인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판사라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겪은 한국계 영국인 여성 판사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런던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하다가 간첩 취급을 받고 체포당했던 그 여성이 바로 다음 날 법정에서 자신을 체포한 바로 그 경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의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지우입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영국인이죠. 34년간 이 땅에서 살면서 영국 고등법원에서 민사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피카딜리 서커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요. 어머니, 오늘 행사 정말 좋았어요. 김치찌개 맛도 고향 생각나게 맛있었고 한국 전통 무용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우리 지우가 그런 행사에 참석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힘이 꽤 세게 들어간 터치였죠. 뒤돌아보니 키 큰 영국 경찰이 찌푸린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경찰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입니다.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여기서는 영어를 써야 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뭔가 수상해 보이거든요. 신분증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경찰은 제 신분증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를 불렀어요. 톰슨, 이리 좀 와봐. 이 사람 뭔가 이상해. 혹시 간첩 아닐까? 요즘 테러 위험도 높은데 말이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법관으로서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간첩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영국 시민이고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비웃기만 했죠. 결국 저는 지하철역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제 가방이 뒤져지고 서류들이 모두 압수당했어요. 그 안에는 법원 업무 관련 한국어 문서들과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머니의 편지들이 있었는데 경찰들은 그걸 보며 실실 웃었어요. 이게 뭔 암호 같은 글자네요. 정말 수상합니다. 톰슨이라는 경찰이 제 메모를 구기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이상한 글자로 뭘 적어놨는지 누가 알겠어요. 혹시 폭탄 제조법 아닌가요? 어머니가 쓰신 한글 편지를 그렇게 모독당하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서 말했죠. 그건 한글이고 저는 영국 시민입니다. 고등법원 판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판사라고요? 하하, 그럼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네요. 처음 저를 잡은 경찰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한국어 문서들을 더 거칠게 다뤘죠. 한 장은 아예 찢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제 조상들의 언어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의 법에 대한 모독이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법으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이에요. 3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계획이 말이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으로 출근했어요. 그날은 민사권력 남용 재판이 있었거든요. 피고 측 참고인으로 런던 경찰청에서 여러 경찰들이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어요. 법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오늘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경직된 채로 말이죠. 바로 어제 저를 체포했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판사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은 제 모습을 보고서야 깨달은 거죠.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하지만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피카딜리 서커스역에서 만났었죠? 오늘은 이 신성한 법정에서 다시 만나는군요.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죠. 그 경찰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역력히 보였거든요. 동료 경찰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법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한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영국이니까 영어를 쓰라고요. 또한 제가 간첩일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어제 저 개인을 모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분은 이 나라의 근본 가치인 다양성과 포용을 부정했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법을 짓밟았습니다. 그 경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다른 경찰들도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영국의 법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한 경찰관이 그 신성한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시민을 체포했다면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증인석에 여러 시민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들 모두 어제 저를 체포한 그 경찰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해서 찾아낸 증인들이었죠. 첫 번째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저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중국어로 통화한다고 의심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 중국계 영국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죠. 두 번째 증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저는 힌디어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길에서 가족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테러리스트 취급을 했거든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그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화면 속에서 그 경찰이 제 한국어 문서를 구기고 찢으면서 이딴 개미 같은 글자는 뭐하러 쓰는 거야. 영어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의 편지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 경찰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런던 경찰청이 이런 일들을 묵인하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유사한 신고가 12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되었던 거죠. 이제 직접 신문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을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제가 고등법원 판사가 아니라 그냥 한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도 당신은 똑같이 했겠죠? 저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대답하세요. 제 직업이 판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묻자 그제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국 사법 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당신은 권력을 남용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입니까? 법정 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정의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압박이 심해지자 그 경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게 불쾌했어요. 여기는 영국인데 왜 영어를 안 쓰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7건 이상의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던 거죠. 모든 사건이 재심 청구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최종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판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법정으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직권남용 및 인종차별 혐의로 징역 10년과 영구적 공직 박탈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법원에 출근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법원 입구부터 복도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동료 판사들, 변호사들, 법원 직원들, 그리고 어제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까지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마치 파도처럼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 모든 이민자들의 승리였거든요. 그들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의는 법전에 쓰여 있는 차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제처럼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언론들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영국 판사, 차별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다. 한글을 지킨 영국 판사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날 저녁 판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어머니의 딸이고 동시에 이 나라 영국의 정의를 지키는 심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지켜나갈 신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